이게 물이야? 엑스야? 빅토리아 시대 유럽. 화려한 드레스 아래 숨겨진 오물 파티의 충격적 진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 세수 한 번에 비누를 듬뿍 쓰신 복받은 현대인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명품 향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프랑스의 우아한 꽃밭? 귀족들의 화려한 연회장?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화려한 향수병 속에 담긴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구리답니다. 아니, 말 그대로 구린내에서 시작되었죠. 1. 낭만의 시대, 아니, 악취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 지독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신 귀한 손님 여러분. 오늘 아침 샤워하며 머리 감기 귀찮아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물이 좀 차갑네라며 투덜대셨나요? 만약 당신이 150년 전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나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파리에 살았다면 그런 투정은 왕족도 부리지 못할 오만한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 오만과 편견이나 브리저튼에서 보았던 그 우아한 티타임, 눈부시게 하얀 레이스 장식 그리고 신사들의 절도 있는 실크햇. 그 화려한 비주얼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구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하며 겉모습은 번쩍거렸지만 하수시설은 중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거든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통이자 하수구였던 그 시절,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오물 파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가문의 영광을 담은 인간 육수, 순한 목욕의 처절함. 먼저 당시 서민들의 목욕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보죠. 당시 노동자 계층에게 목욕이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위생관리가 아니라 일생의 중대사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물 자체가 귀했습니다. 집안의 수도꼭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리 끝에 있는 공동 펌프까지.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을 길어오는 것은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의 몫이었죠. 겨울철엔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펌프가 꽁꽁 얼어붙으면 망치와 쇠지레를 들고 나가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물을 집으로 가져오면 이제 연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귀한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물을 데워야 하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석탄 한 덩이가 아이들 빵 한 조각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도 지독하게 더러운 가족 순환 목욕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목욕물이 데워졌습니다. 커다란 나무통이나 양동이에 따뜻한 물이 채워지면 집안의 엄격한 서열에 따라 입장이 시작됩니다. 가장인 아버지의 특권, 당연히 서열 1위인 아버지가 가장 먼저 비교적 투명하고 맑은 물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공장 매연과 땀에 쩔어있던 아버지가 몸을 담그면 물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최초의 사용자라는 영광을 누립니다. 어머니의 순서, 아버지가 나간 뒤 어머니가 그 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남긴 때가 둥둥 떠다니지만 물은 아직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씻고 나오면 물은 이제 서서히 카페라떼 색으로 변하며 걸쭉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과 자녀들, 이제 아이들이 줄줄이 입장합니다.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차례로 그 좁은 통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이쯤 되면 물은 초코우유를 넘어 진흙탕이 됩니다. 앞사람이 씻고 나간 피부 각질과 오물이 층을 이룹니다. 마지막 희생자, 갓난아기, 여기서 비극이 정점에 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 아기를 씻길 때쯤이면 물이 너무 시커멓게 변해서 아기 어디 갔어? 물속에 숨었나? 할 정도로 아기가 물 밑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실화로 전해집니다. 서양 속담 중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내버리지 마라는 말,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아기가 안 보여서 물을 버리다 아기까지 같이 버릴 뻔한 호러 같은 현실에서 나온 말이죠. 3. 똥은 창밖으로 던지는 것이 제맛. 층간 소음보다 무서운 층간 오물. 목욕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이나 파리의 고층 건물들 그래 봐야 4, 5층이지만에는 하수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볼일은 어디서 보느냐? 바로 챔버 포트 요강입니다. 온 가족이 밤새 정성껏 모은 배설물은 아침이 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요강을 들고 창가로 가서 거침없이 길거리로 던졌습니다. 물론 나름의 매너는 있었습니다. 던지기 직전에 게어 에리에이유, 가르디 루 물 조심하세요.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법이었죠. 하지만 길을 가던 행인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하기엔 중력의 가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운이 나쁘면 아침부터 인간 폭포를 정면으로 맞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오물들은 길거리의 진흙과 섞여 거대한 늪을 이루었습니다. 귀부인들이 긴 드레스를 입고 이 오물, 늪을 건너기 위해 신었던 신발이 바로 패튼 패턴이라는 남학신 같은 굽 높은 신발이었고, 이것이 훗날 하이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위생이 만든 패션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휴지가 없던 시대, 귀족들은 무엇으로 뒤를 닦았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에피소드를 추가해보죠. 그럼 그 시절엔 뒤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부드러운 색엽 화장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의 방식,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굴러다니는 볏짚, 나뭇잎 혹은 먹다 남은 옥수수 속대를 사용했습니다. 가끔은 돌멩이로 긁어내기도 했다니 상상만 해도 엉덩이가 아려옵니다. 귀족들의 충격적 대안, 돈 좀 있는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부드러운 양모나 실크 헝겊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살아있는 닭의 목이나 거위의 깃털을 사용했다는 기록입니다. 특히 거위 목은 길고 부드러우며 체온이 따뜻해서 귀족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비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겠지만 당시 위생관념은 인권은커녕 동물권조차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5. 향수와 파우더, 씻지 않는 자들의 화려한 방패. 루이 14세로부터 시작된 목욕 공포증은 19세기 유럽 상류층을 지배했습니다. 의사들은 물에 들어가면 피부 구멍이 열려 흑사병 같은 나쁜 기운이 몸속으로 침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내내 씻지 않는 대신 그 지독한 체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들이부었습니다. 여성들은 라벤더와 장미 향수를 몸에 덕지덕지 발랐고 남성들은 강한 알코올 향이 나는 베이럼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묵은 땀 냄새와 암내, 그리고 인분 냄새가 최고급 향수와 섞이면 어떤 향이 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코를 마비시키는 화학 무기였습니다. 더 웃긴 건 당시의 가발 문화입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 생기는 비듬과 이를 가리기 위해 거대한 가발을 썼는데 그 안에는 쥐가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은 연회장에서 가발 속이 가려우면 전용 갈고리를 꺼내 머리를 긁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우아한 귀족들의 구린 실체였습니다. 6. 유럽 전역의 악취 연대기, 파리, 베를린, 나폴리의 굴욕. 이 지독한 위생 상태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취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었죠. 프랑스 파리,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이 파리를 완전히 갈아엎기 전까지 파리는 낭만의 도시가 아니라 악취의 수도였습니다. 예술의 중심지라는 생강은 사실 액체 상태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모든 오물과 공장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직행했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파리 시민들이 그 똥물을 길어다가 차를 끓여 마시고 요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느강의 깊은 맛이라는 말은 곧 대장균의 맛이었던 셈이죠. 독일 베를린 1870년대까지도 베를린에는 제대로 된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오물도랑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황제 비렐름 1세가 오물은 제국의 적이다 라고 선포하며 대대적으로 하수도를 깔기 시작했지만 정작 보수적인 시민들은 우리 집 앞 도랑 냄새가 정겹다. 하수도를 깔면 이 정겨운 냄새가 사라진다며 개혁을 거부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냄새에 중독된 시민들이라니 정말 코가 마비된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1884년 콜레라가 창궐에 무려 5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나폴리 피자 위에는 오물, 토핑이 올라간다는 지독한 농담이 돌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황청조차 성당 입구의 성수에 콜레라균이 득실거릴지 모르니 성수에 손을 찍지 말라고 공식 경고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신의 은총조차 오염된 물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이죠. 7. 1858년 대악취 런던을 굴복시킨 똥의 힘. 이 모든 지독한 역사의 절정은 1858년 여름 런던에서 터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런던을 덮치자 템스강. 바닥에 쌓여있던 수만 톤의 오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전체가 거대한 인분찌개 가마솥이 된 것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템스강 바로 옆에 있던 국회의 사당의 의원들은 코를 막고 회의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창문에 소독약을 적신 시트를 걸고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 냄새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 수도를 옮기자.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민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던 정치인들이 자기 코가 썩어나가기 시작하자 그제야 예산을 승인했고 조셉 바제알거트라는 천재 기사가 등판해 런던 지하에 거대한 하수관을 건설하며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8. 결론, 오늘 당신의 샤워는 150년 전 왕보다 낫다. 자,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빅토리아 시대. 유럽의 위생 실태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 아래 숨겨진 끈적하고 구린 진실이었습니다. 물 부족, 비누에 붙은 사치세, 그리고 더러운 것이 신의 뜻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암흑기였죠. 오늘 밤 당신이 샤워기 꼭지를 돌려 따뜻한 물을 콸콸 쏟아낼 때 150년 전 런던에서 가족 육수를 공유하던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쓰고 있는 부드러운 화장지가 거위의 목이나 옥수수 속대가 아니라는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깨끗한 수돗물과 향긋한 비누 향기는 사실 수백 년간 이어진 인류와 악취 사이의 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씻기 귀찮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향기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행운아니까요. 감사합니다.